9km 상공에서 벌어진 일이었고요. 탑승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제압을 했는데 이 10대 승객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에는 착륙 직전 200m 상공에서 비행기의 비상문이 열리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죠. 구속된 10대에게 적용되는 범죄의 혐의가 무엇이고 또 어떤 처벌받게 되는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10대로 알려진 남성 조금 전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 기자들이 이제 질문 던졌는데 이상한 말들을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를 보면요. 그 9km 상공에서 저 10대 승객이 난동을 부린 거예요. 비상문을 열겠다고 했던 거죠.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요. 예. 일단 이제 문을 열겠다 이런 식의 난동을 부린 건 맞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 1시간 이상의 이제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이는 게 네. 처음에부터 이제 좀 이상한 태도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안하다, 답답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1시간 이상 출입문 개방 시도를 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고 이제 제압했다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말로 지시가 안 들었다는 거겠죠.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제압해가지고 구금하는 과정까지 거쳤다고 하고요. 저희가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네. 예. 예,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새벽 시간에 출발한 비행기여서 사실 다들 피곤했었던 그런 시점이라 볼 수가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불안정한 자세 어떤 그런 태도를 보여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리를 계속 이동했고 또 스스로도 답답하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동하는 그런 행동들을 벌였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제 세 번째 영역에서 출입문 개방 시도까지 하게 되면서 네. 제압과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렇게 됐군요. 예, 근데 이게 결국 그 1시간여 가까이 이런 난동이 벌어졌다면은 어떻게 보면 저 승객들은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저걸 계속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위험에 처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이 부분이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항공기 난동들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운행 중인 비행기에서 출입문을 개방하겠다라는 식의 난동은 가장 최근에만 벌써 2번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한 번은 개방까지도 이루어졌고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2가지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런 소위 말하는 그것이 정신적 불안정이든 아니면 의도적인 계획 범죄이든 간에 이런 형식으로 어떤 물건이나 물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벌어지는 테러 행위가 아니라 예. 항공기 운항 자체에 있어가지고 승객으로서의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항공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방지할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또 이것이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많이 발생하고 네,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새로운 규정들이나 내용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아직 뭐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는데 결국 구속이 됐잖아요. 10대 미성년자인데 구속된 이유는 뭡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내용은 이제 또 간이 마약 검사상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항공기의 안전을 해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도 굉장히 크지만은 또 마약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제도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저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와가지고 일단은 신병을 구속한 거고요. 예. 사실 신병 확보라는 거는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터뷰한 내용이나 지금까지 벌였던 난동만 보더라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네. 항공안전법상으로는 몇 가지 중요한 혐의제들이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항공기 운항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폭행 행위를 하거나 네. 난동을 부리거나 기기 조작을 한 사람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예. 또 흥미로운 거는 내용들은 되게 다양한데 항공기의 소위 말하는 기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직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일단 1차적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마약 혐의가 지금 수사가 그렇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또 마약 관련돼 가지고 마약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가지고 관련된 수사와 처벌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행기 안에서부터 좀 내가 답답하다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었고 그 지금
지금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횡설수설을 했잖아요.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심신미약이나 정신적인 이유들을 주장하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네, 항공안전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형에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약 같은 것들을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그런 항변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거든요. 예. 스스로 이제 그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심신장애라는 이유로 감형받는 거는 허용되는 게 아닌 게 맞겠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마약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고 이것을 심신미약으로서 감경되는 폭이 인정이 안 되거나 인정되더라도 매우 미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앞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최고 형량이 10년입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지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항공보안법 관련돼서 사실 이렇게 많이 논의가 없다가 네. 최근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 형량이 얼마나 법정형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가령 우리 형법에는 비슷한 항공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의 범죄들이 몇 가지가 예, 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있는 게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는 게 있죠.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불을 지르는 예, 행위. 예.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네. 폭발물 등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해칠 수 있도록 하는 죄, 폭발물 아. 사용자한테는 5년 이상의 징역. 5년 네, 이상이니까 사형이나 무기도 가능하게 예.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기차 등의 전복죄가 있습니다. 기차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기차를 전복하게 하려는 시도를 한 경우에 미수범도 처벌하는데 이것 또한 또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무기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걸 보면은 폭발물이나 기차나 그리고 방화나 다 어떤 위험이냐면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다중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위해가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예.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고 몇 년 이상이라고 하는 이론적으로는 여기서는 대부분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수십 년형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10년 이하의 징역을 한다는 건 사실은 형평이 너무 안 맞는 거죠. 예, 예.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난동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이 항공 운행에 지장이 간다면은 승객들도 당연히 직접적으로 수백 명의 위험에 처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주거지 인근에서 벌어지게 된다면은 사실은 추락함으로 인한 굉장히 큰 형태의 그러네요. 테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러한 위험성에 비례해서 법정형을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논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혐의를요 그냥 그 항공보안법 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뭐 테러 혐의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예. 이제 만약에 그러려고 한다면은 이게 계획적인 테러 행위라는 아, 부분들이 보여져야 할 그렇군요.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정황과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해당되는 피의자는 스스로 이제 우발적이고 예, 불안정한 예. 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달에는 그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기 그때는 문이 열렸잖아요. 실제로 열렸죠.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지금 국토부 중간 조사 결과 보니까 예상 수리비가 6억이 넘더라고요. 이 6억 원은 누가 배상을 하는 겁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그런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해당되는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관련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요. 또 이제 아마 그 수리비 말고도 수리하는 동안에 휴업 손해가 있을 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승객들도 상당히 불안했고요. 네. 그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회사는 항공사잖아요. 항공사로부터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행위들이 실제로 이제 항공기 추락으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 수많은 승객들한테 굉장히 극심한 얼마나 고통을 놀라셨겠어요. 공통과 이제 어떤 불안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직후에도 병원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항공 이런 여객 운송 계약에서는 여객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는 보수적인 의무로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 과정에 있어서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 네.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항공사로서는 이런 항변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자신들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에 있었고 아. 자신이 통제할 수가 없었고 실제로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저기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네. 식으로 면책을 주장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손해배상을 아예 면제시켜주는 이유가 될지 아니면은 손해배상액은 인정되는데 항공사의 손해배상액을 조금 감경해주는 요소가 될지는 당시에 사전적으로 어떤 대비를 했는지와 사후적인 조치가 적정하는지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만약에 네. 항공사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면 해주고 나서 또 이 피의자한테
다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예.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여기선 사실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여러 소송이라는 것도 얼마가 인정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예. 그것이 확정되더라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은 500억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보험을 들었으면 이제 보험사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네, 없습니까? 그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보험사로부터 관련된 돈을 지급받고 해당되는 보험사가 이런 가해행위를 한 사람들의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비슷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서요. 이거 모방 범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네. 실질적인 대책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번 사안을 보면서 가장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탑승할 때마다 안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흉기나 혹은 폭발물 등을 이용한 테러 등이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주된 내용이었다면은 이번 사안에서 보면은 원인은 더 봐야겠지만은 정신적 불안정성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어떤 흉기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스스로의 물리력으로서 항공기 운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심지어 문을 열 수도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항공기 탑승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안정성을 검사해 볼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런 위급한 요소들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그것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안 갈 수 있는 구조와 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해외 사례를 잠깐 봤더니요. 그 멕시코 남성인데 활주로에서 뛰어내렸는데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최대 20년 옥살이를 산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공 운항에 이런 식으로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예. 폭행 행위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이랬을 경우 최대 징역형이 20년형까지 가능하고요. 벌금만 해도 손해배상은 별개로 3억 원 이하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테러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또한 법정형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얼마나 큰 법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경고와 예방 조치 또한 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안전법 관련해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